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상암입니다. 이승준 님인데, 나이가 어리니까 이승준 군으로 부를게요. 우리 승준 군의 고민 사연입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승준 군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사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남학생입니다. 중학교 기간 동안 저는 공부보다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18시간까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도 기본 정도까지는 하려고 했습니다. 영어 수학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이해 속도가 느린데 학원에서 수업 진도만 너무 빨리 빼서 부모님께 인강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고 계속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재고집으로 끊고 인강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강 완강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모의평가 같은 느낌으로 시험을 봤는데 너무 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내신 관련 내용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중간한 대학교 갈 바에는 다른 거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돈이 많지 않아 꾸미지는 못했지만 꾸미는 데 관심이 있어서 미용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미용사 박봉이고 힘든 것을 압니다. 그래도 복고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용학원 다녀서 헤어 미용 자격증 따고 스텝으로 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공부 못한 거 평생 따라다닌다고 어느 정도는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물론 고등학교는 졸업할 겁니다. 하지만 진도도 못 따라가는 공부하면 할수록 시간 낭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브라보. 이승준님 위해서라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은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승준군. 지금 고등학교 그러면 지금 고1이네요. 남학교예요? 남고입니까? 요즘에 남고가 있나? 아, 남고예요? 음. 근데 어떤 게임을 했어요? 여기 보면 최대 18시간까지 해봤다고 하는데 저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임은 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저 나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롤 아니면 배틀그라운드인 것 같은데 이 두 개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친구가 스타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스타는 18시간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좋아해도. 오버워치나 노랬다고요. 아니 근데 부모님이 18시간 게임하기 놔둡니까? 나 그게 신기한데 보통 학생이 그 18시간 게임하기 힘든 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잖아 부모님들이. 집에서 18시간 했다는 건가? 집에서 부모님이 하기 놔두나? 못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PC방 18시간 하기에는 저 학생 입장에서 용돈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서울에서 18시간 해버리면 한 3만원 들 것 같은데. 부모님 없을 때 하는 거라고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미용이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미용이? 미용이 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사실 남자분들 중에 미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은찬이.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중에 미용 고등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미용 말고 다른 거 생각한 건 뭐예요? 미용 말고. 미용 말고 다른 거 생각한 건 뭡니까?
그 미용 말고도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미용 말고도. 미용만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프로게이머? 보통 저 나이 때 프로게이머 생각해보직하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꿈꿨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저희 나이 때 프로게이머 지망하는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음, 지금 나이 때도, 지금 요즘 애들도 프로게이머 많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페이커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잖아. 아니면, 저, 게임 뭐, 방송하는 사람들, 뭐, 스트리머나, 뭐 유튜버. 아, 직업이 모든 거님요? 직업이 모든 거하고, 까레라이스 채널 보면서. 기우쌤이나, 아, 금강예나님,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승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연만으로, 님 글만으로 님의 어떤 입장을 판단하기 힘든데요. 제가 님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해 나눠보니까 하나 캐치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거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님은 미용이 꼭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겁니다. 장광님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저는 이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영이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거 꿈꿔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하는 공부가 너무 재밌게 하기 싫은 거야. 왠지 아세요? 이 미용을 하고 싶으면 인문계를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미용하는 애들이 실업계 많이 있거든요. 왜냐, 미용을 할 것 같으면 중학교부터 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고등학생 때도 해도 되는데 보통 미용을 꿈꾸는 애들이 실업계를 많이 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보통 여자애들이 많잖아요. 저도 실업계 출신이니까 아는데 실업계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 중에 미용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 그 미용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옷이나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치마 같은 것도 굉장히 짧게 입고 뭐 교복 입을 때 레깅스 같은데 걔네들 맨날 그 왜 좀 살이 다 비치는 거 스타킹 신고 막 약간 튀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튀어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매니큐어 이런 거 관심하고 네일이나 화장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화장이나 이게 미용이 있잖아요. 무조건 머리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미용한다 하면 머리 헤어스타일 관심이 많다 하는데 아니라 다 관심이 많아. 특히 여자들이 미용이 많고 하는 애들 미용이 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 일단 염색하는 거 좋아하고 염색 웨이브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학교에 고데기 들고 다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있거든. 저희 학교도 별로 좋은 데가 아니라서 제가 남녀공학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 미용한 애들이 맨날 그 쉬는 시간 되면 거울 있잖아요. 거울 이제 걔네들 차지가 되거든. 맨날 매니큐어 해가지고 바르고 가발 같은 거 막 가져와가지고 막 쓰고 막 그래요. 옷 같은 것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미용한 애들이 솔직히 보면 좀 노는 애들이 많아. 성적하고 관심이 없어. 성적하고 관심이 없어요. 약간 말이 고등학생이지. 약간 무슨 자기가 무슨 성인이 된 것처럼 맨날 하는 말이 아 빨리 졸업하고 싶다 하면서 어 빨리 성인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맨날 늘상 달고 다녀.
방학 때문에 있잖아요. 고1, 고2잖아. 방학 때문에 염색을 해. 그래서 밖에서 보면 고등학생인지 몰라. 이게 모두 미용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학생들은 그랬어요. 제가 봤던 사람들은. 집중인이 뭐세요? 근데 나는 님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 그냥 미용이라는 거 관심 있다는 거지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관심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님은 관심이 있을 뿐이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은 핑계들을 어떤 게 되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미용인 거야. 적어도 있잖아. 님이 미용을 생각했으면 내가 봤을 때 인문계는 안 갔을 것 같아.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 간 친구들이 미용하는 데 있어. 근데 대체로 미용할 것 같으면 실업계나 여상이나 디자인 계통이 있죠. 고등학교 있잖아. 특성화 고등학교. 아니면 미용 고등학교. 보통 미용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약간 꾸미는 것처럼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여자애들 중에 특히 유별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엄마 매니큐어 바르고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머리 자르고 하는 거.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부모님한테 어차피 나 공부 안 할 테니까 차라리 어 머리 자르는 거 빨리 배워서 미용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부모님이 보고 야 얘네는 어차피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어 공부하고 단수 왔으니까 이런 애 데리고 갔자 그냥 주변 학생들이 민폐다 해가지고 미용고등학교나 아니면 실업계 보낸 애도 있어요. 근데 네 민계 고등학교잖아요. 그럼 미용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두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두 번째 거. 내가 잘하는 거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걸 차별해야 됩니다. 님은 관심 있어 하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님이 미용하는 거 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님이 학생들 머리 봐가지고 헤어스타일 딱 봐가지고 사진을 또 아니 내가 이거 잘라줄게. 가위 가지고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잘라가지고 헤어스타일 바꿔주고. 자 미용사는요 내 머리를 잘 자르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를 잘 잘라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머리를 잘 봐주는 건 미용사가 아니에요. 남의 머리를 잘라 와야 돼. 그럼 님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님이 이 미용 쪽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술에 관심 있다고 해서 그림 잘 그리는 게 아니야.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님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님이 지금 어려서부터 이쪽에 감각이 있고 남들한테 인정받았고 일상 경력이 있고 이게 아니면 재능이 없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미용은 특히 기술이나 재능적인 면이 철저하게 부각되는 분야입니다. 열심히 해도 재능 없으면 인정 못 받아요. 못 올라가. 열심히 스텝을 해도 머리 못 자르면 계속 나 머리만 감겨줘야 돼. 가이지 못하고 헤어스타일 못 구현해내고 손이 원하는 스텝도 못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미용은 잘해야 돼.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왜냐?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눈으로 철저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미용이라는 거는. 어? 미용이라는 건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철저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노력만이 답이라고 하지만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미용이야. 예술적인 부분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술적인 감각이라는 거는 노력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해야 되는데 재능이라는 게 없으면 백날 천날 해도 안 돼요. 백날 천날 해도 안 돼. 그리고 이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머리 잘 자르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해야 되는 거야, 아주. 왜냐? 머리를 잘 잘라야 이 사람 실력이 있고 내 머리를 잘 자르는 거야. 내 두상이나 내 얼굴형을 잘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 믿고 계속 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미용실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 미용실 갔는데 항상 여러분 같은 데만 가잖아요. 왜 같은 데만 갑니까? 그냥 거기가 익숙해가지고 동선이 짧아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내 머리 스타일을 잘 만져주니까, 잘 만져주고 내 두상을 잘하니까 어, 머리 자르고 나서도 자연스러우니까 만족스러워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머리 잘라준다고 해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많거든.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네 미용사들도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미용사 아주머니도 보면 여자 머리 잘 자르는 사람이 있고 남자 머리 잘 자르는 사람이 있어. 남자 머리. 그러니까 미용사분들도 자기의 주력 분야가 다 달라요. 전방위적으로 잘 자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 드물어. 파마 전문인 사람이 있고 웨이브 전문인 사람이 있고 펌 전문인 사람이 있어요. 남자 펌.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는 잘 자르는데 다른 분야는 못하는 분도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 근데 아무것도 형편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실력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 입소문 나가지고 아무도 안 가겠죠, 여러분. 저 머리 저렇게 못 자른다. 그거 아셔야 돼. 이게 동네 미용실이 오래 살아남으려면요. 실력으로 인정 못 받고 그 입소문 퍼지면 못 살아남아요. 지금 미용실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어?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미용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발에 치는 게 미용실이야. 그리고 미용실 10개 중에 9개는 여자분이에요. 사장님 여자분이야. 보통 남자분이 이발소잖아. 이발소. 근데 이발소보다 미용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남자들도 미용실 찾는단 말이에요. 미용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희 동네만 10군데가 넘어. 100m 안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요즘에 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미용실이. 메로나 때문에. 미용실 망하는 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미용하면 장비 돈 많이 듭니다. 순진이 돈 많이 들어요. 입시만큼 돈 많이 듭니다. 그거 아셔야 돼. 가위 비쌉니다. 미용 가위라고 있는데 비싸요. 가발도 있어야 되고, 가발도 비쌉니다. 비싸요. 서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머리 못 잘라요. 스텝으로 일해야 되고, 단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어요, 돈도. 스텝으로 가면 최저시급보다도 못 벌 거예요. 그리고 미용 분야가 여초예요, 여초. 여초 쪽이라서, 남자 간다고 하면 또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라면, 공부나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이승진님.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설프게 관심만 줄 것 같으면 김폴리 뭐세요? 관심만 가질 것 같으면 공부하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때. 그 예술적인 끼라는 게 그냥 잘하는 것만 가지고 힘들어. 아주 잘해야 돼. 이걸 먹고 살려면 아주 잘해야 돼요. 그 금강연화니 그분은 아주 잘하니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아주 잘하니까 그 분야에서 특출나니까 두각을 나타낸 거지. 아무나 그렇게 못해.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많은 미용사가 있는데 왜 그분만큼 유튜브 구독자 많이 못 늘리고 왜 그분만큼 인지도가 없는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분처럼 뭐 개인 방송하고 유튜브 하면 될 것 같은 다 그렇게 성공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 미용은 기술과 재능적인 분야, 극도로 봐야 되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미 미용 분야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고 남자보다 여자 쪽에 실력자들이 더 많고 더 많이 뻗쳐 있습니다. 그 말은 동네 미용실만 가더라도 알 수 있어요. 미용실이 사장님이 누굽니까? 여자분이 많잖아. 월등하게 많잖아. 웬만한 미용실 가면 여자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남자가 미용실을 살아난 분야가 있긴 해요. 바버샵이라고. 그 바보 등신할 때 그 바보가 아니라 바버. 그 남자들 전문적으로 미용하는 샵이 있어요. 바버샵이라고.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실력이, 그건 또 일반 미용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돼. 그리고 바버샵은 동네 골목길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시내 같은 데 있어요. 시가지 같은 데, 비싼 동네. 바버샵이라고 남자들만 전문적으로 미용하는 미용샵이 있어. 수염이나 구렛나루나 눈썹, 그리고 이제 머리 스타일. 남자 전문 머리 스타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그것도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그리고 보면 그 바버샵은 비싼 동네에 있어요. 비싼 동네. 시내나.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로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버샵은 그리고 보니까 돈이 아주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동네 미용실하고는 달라요. 고급진 곳이라서 돈도 많이 받는 대신에 그거 아마 창업하는데 돈도 많이 깨질 것 같은데요. 돈도 많이 깨져요. 서울에도 보니까 바버샵이 강남에 있더라고요. 강남에. 일반적으로 동네 미용실 창업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바버샵으로 가게 되면 동네에서는 창업하기 힘들 거야. 예, 인테리어도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보통 동네 미용실은 인테리어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거울하고 그 의자하고 그냥 머리 감는 거하고 뭐 미용용품을 몇 개 놔둬도 바로 간판만 걸어놔도 미용실인 거 알아보면 금방 일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미용실 하던 거 그냥 넘겨받아서 그냥 기구만 몇 개 새로 놔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바보샵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바보샵은. 그래서 그냥 내가 관심 있다고 무작정 이거 해야지 생각하기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단순히 좋아하기만 하는지 정말 잘하는지를 진지하게 파악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확신이 안 서면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지금이나 늦지 않았습니다. 고1이고 지금 학기 초 아닙니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지금쯤이면.
저분이 고1이고 지금 이제 학기 한지 얼마 안 됐잖아. 곧 있으면 중간고사 볼 것 같은데 충분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고민을 일찍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현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고민을 성인 돼서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성인 돼서 하면, 나이 먹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어린 나이 때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하지 않으면 공부가 답입니다. 승진님, 확실히 하지 않으면. 왜 타짜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타짜 유명한 대사, 고니가 하는 말, 고니가 아기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거 못 배웠어? 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지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